따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어 첫걸음을 만들어드릴 중국어 강사 정은정입니다. 예, 옆에는요, 저희와 함께 공부하실 원어민 선생님이시거든요. 大家好，我叫傅博，认识你们很高兴。 예, 푸보 선생님이시고요. 여러분들 알게 돼서 반갑다고 하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말 중에 好的开始是成功的一半. 좋은 시작이 성공의 절반이다 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저희와 함께하는 중국어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작의 절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중국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계시다는데요. 中国有句话，千里之行，始于足下。 중국말 중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중국어의 천리길의 한 걸음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 중국어 공부의 첫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희 교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는요, 발음편에 제가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서 읽어보시고요. 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초보적인 부분을 저희는 그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부분이 바로 중국어의 음절이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어의 음절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어의 음절은 우리말의 자음과 모음이 합쳐서 결합되는 것처럼요. 중국어의 음절도 마찬가지예요. 자음 부분과 모음 부분이 합쳐져서 또 거기에다가 중국어는 특징적인 성조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더 겹쳐져서 발음이 음절이 완성이 되거든요. 예, 그럼 성조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들이 중국 영화를 보시다가 조금 노래하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성조거든요. 그럼 성조라고 하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성조는 중국어로 声调， 예, 声调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4개가 있어서 사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각각의 이름이 제1성, 제2성, 제3성, 제4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발음하는 요령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1성은 여러분 중국어의 가장 높은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높아봤자 얼마만큼 높냐면요. 도, 레, 미, 파, 솔, 솔 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2성은요. 미에서 솔로 급격하게 끌어올려주는 음이에요. 제3성은 레에서 도로 떨어졌다가 파로 올라가는, 다시 뚝 떨어졌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음입니다. 제4성은요. 솔 음에서 도의 높이로 떨어지는 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음계로 설명을 해봤자 여러분들이 아마 감이 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어병음 자모에 해당하는 마라고 하는 발음을 가지고서요. 한국어의 발음과 같거든요. 한번 성조를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1성입니다. 마, 예, 선생님이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하셨듯이요. 마는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가는 거 한번 보세요. 제2성 마, 예, 마 급격하게 올려주는, 끌어올려주는 의미예요. 제3성 마, 예,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의미고요. 제4성 마, 예, 뚝 떨어지는 의미거든요. 다시 한번 그 성조를 유의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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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그렇다면 중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성조가 왜 필요할까요? 그래서 성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성조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를 들었던 말을 가지고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발음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마, 예, 마 하면은요. 저희가 제1성으로 발음하면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돼요. 제2성 마, 예, 마 하면 식물의 마, 식물 3배를 가리키는 말이 되고요. 제3성 마, 예, 마 하면 타는 말을 부르는 소리가 돼요. 말. 그다음 마, 예, 뚝 떨어지는 제4성으로 발음하면요. 욕하다의 뜻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조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발음에 따라서 성조를 잘못했을 때 상대방의 오해를 살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성조는 사성이 있었고요. 거기 외에 중국어는 하성에 또 하나가 있거든요. 원래
자기 성조가 있었는데 그 음이 짧아지고 가벼워지고 모호해지는 그런 음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경성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어로는 轻声 칭성, 자기 성조를 버리고 가볍고 짧아지면서 모호해지는 경성까지 존재합니다. 정리해보면요. 중국어의 성조는 사성 외에 경성이 하나 더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성조였고요. 다음에 여러분 음절 구성의 운모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운모는요. 한국어의 모음과 같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중국어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韵母 윈무, 하나짜리인 단운모, 두 개짜리로 이루어져 있지만 앞이 길고 뒤가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음이에요. 그래서 복운모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다음 코를 울려주는 발음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비운모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권, 혀설에서요. 혀를 말아서 내는 발음이 하나 더 존재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권설운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단운모부터 권설운모까지 중국 선생님의 발음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啊喔一乌ü I A O O 안 은 앙 엉 얼 그럼 단운모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아는요. 중국어의 운모 중에 가장 입이 크게 벌어지는 발음이거든요. 여러분들 한국어의 아를 발음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我 오, 꼭 두음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오의 입모양에 사실은 어를 발음해 주는 거거든요. 오와 어의 발음이 동시에 나야 되는데요. 처음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게 무리가 갈 겁니다. 그래서 오와 어를 연이어 발음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 세 번째, 의의 입모양에 어를 발음해 주시면 돼요. 역시 두음인데 여러분들 두음이 한 번에 나야 되기 때문에요. 역시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와 어를 연이어 발음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발음은요. 한국어 이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입을 옆으로 가지런하게 벌려주시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 한국어의 우와 동일합니다. 이 발음은요, 여러분들이 휘파람을 불듯이요, 입을 앞으로 조금 여러분들 내밀어 주시고요. 거기에다가 한국어의 위를 발음해 주시는데요. 한국어 위는 좀 입이 풀려지거든요. 근데 이 발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오므리고 발음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휘파람 입 모양에다 위를 발음해 주십니다. 그러면 단운모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아我이 우 ü 단운모에서 중요한 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단운모는요, 여러분 성조를 찍는데 우선순위가 여기 존재합니다. 아, 입이 가장 크게 벌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발음 가운데 성조를 찍을 때는 아가 있으면 아 위에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 없고 오가 있다 그러면 오 위에 찍어주시고요. 오가 없다 그러면 으 발음에 찍어주시는 거거든요. 순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 성조를 찍는 우선순위가 됩니다. 근데 나머지 세 개 발음은요. 이, 우, 유 얘네들끼리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무조건 성조는 뒤쪽 부분에다가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복음모로 넘어갈게요. I 하면요. 우리말에 아이처럼 발음을 해주시는데요. 아는 조금 길게, 이는 조금 약하게. 두 번째, A 발음이에요. 이거는 으어 발음이라고 했었는데 아까 단음모에선 얘는 결합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모 가운데 으어는 자음하고 결합할 때는 으어라고 발음을 해줘요. 근데 모음하고 결합할 때는 에라고 발음이 나거든요. 이가 운모, 모음에 해당하니까 에라고 해서 A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아오 하면서 아와 오가 맞는데요. 아오라고 연이어 발음을 해주시는데 아가 조금 길게 뒤에 있는 오가 조금 약하게
마지막 오, 하면요. 오가 아니라는 점을 좀 주의하시고요. 오 하지 마시고 어우 발음에 가깝게 해주세요. 어우. 자, 그러면 보금모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선생님 발음 들어볼게요. I, A, O, O, 예, 좋습니다. 그럼 저희 코를 올려주는 비운모 발음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an, 예, 한국어의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가 좀 울립니다. 두 번째, an, 얘는 언 발음입니다. 뒤에 있는 N 발음이요. 여러분들, 저희가 생각하는 자음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으어하고 자음이 만나면 으언 해서 언 발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ang, 한국어의 앙처럼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엉, 예, 엉 하면서 한국어의 엉처럼 발음합니다. 옹, 옹 하면 우리가 옹기하는 것처럼요. 옹 발음을 내주시면 돼요. 자, 비운모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안, 은, 엉, 엉, 옹, 예, 마지막 건설 음모 살펴보겠습니다. 말권 혀설에서요. 혀를 안으로 말아 올려서 내는 발음인데요. 음모 가운데 으어 발음한 상태에서 혀를 안으로 고정시켜서 소리를 냅니다. 근데 한국어의 얼 같지만요. 한국어의 얼은 천장에 이렇게 혀가 닿거든요. 근데 이 중국어의 얼은요. 혀가 천장에 닿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예, 얼 발음해서 예, 여러분들 첫 번째부터 우리 단음모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만 더 듣고 저희 음모 마치겠습니다. 아, 오, 으, 이, 우, 을, 알, 에이, 어, 어우, 안, 은, 앙, 엉, 웅, 을, 예, 잘 들어보셨나요? 다음은 성모입니다. 성모는 우리말의 자음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자음은 우리말도 마찬가지지만 음모의 도움 없이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성모는 음모의 도움을 받아서 소리가 나고요. 중국어의 성모는 여러분들 발음 나는 부위에 따라 나눠놨거든요. 우리 먼저 선생님이 발음을 들으시면서 이 발음이 어디서 날까, 어느 부위에서 날까 한번 상상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뽀, 포, 모, 뽀, 뜨, 트, 르, 르, 그, 크, 흐, 지, 치, 시, 즈, 치, 시, 르, 즈, 츠, 스, 예, 어디서 날까 상상이 가시나요? 첫 번째 단락의 발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뽀, 예, 뽀 어디서 날까요? 두 입술이 부딪혔다가 떨어지면서 파열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한국어의 뽀뽀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뽀 두 번째 포, 예, 포어 발음은 한국어의 피읍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뽀 버전은 포가 조금 더 기가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포어 발음이고요. 세 번째 모, 하면요. 한국어에 여러분들이 미음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두 입술 붙였다가 떨어뜨리면서 모라고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뽀, 포, 모, 네, 두 번째 단락 발음으로 갈게요. 포, 하면 어디서 많이 연습했던 부분인데요. 영어의 F 발음을 발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윗니가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다가 여러분 놓으시면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한 번 더요. 포, 네, 세 번째 단락의 발음 갈게요. 뜨, 네, 뜨 하면은요. 혀끝이 천장에 붙었다가 떨어뜨리면서 나는 소리인데요.
한국어의 쌍디귿이나 디귿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뜨, 트, 우리말의 티귿과 같은 발음이 납니다. 혀끝을 입천장에 붙였다가 떨어뜨리면서 발음해 주시면 돼요. 느, 네, 한국어, 우리말의 니은과 같은 발음이 나고요. 역시 동일합니다. 르, 예, 앞에 세 발음과는 조금 위치가 안쪽으로 혀끝이요. 안쪽 천장을 이렇게 붙였다가 안쪽 천장에 혀를 붙였다가 떨어뜨리면서 소리를 내시면 되거든요. 한국어의 리을과 같은 발음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 혀끝이 천장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뜨, 트, 느, 르, 예, 네 번째 단락의 발음 볼게요. 끄, 예, 어디서 나는 발음일까?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혀 끝이죠. 안쪽은 혀 뿌리라고 하거든요. 여기 후두부에서 여러분 목소리가 터져 나와서 나는 소리거든요. 조금 과장을 한다면 여러분 가래 끊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지금 처음 발음하신 끄는요. 예, 쌍기역 발음이 납니다. 끄, 두 번째. 크, 예, 크 발음은요. 한국어의 키읔과 같은 발음이 나고요. 같은 위치에서 소리가 납니다. 흐, 예, 한국어의 히읗과 같은 발음이 납니다. 역시 여기 가래 끓듯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발음 들어보세요. 끄, 크, 흐, 예, 저희 다섯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지, 어디서 발음 날까? 혀 바닥이요. 여러분 입천장과 맞닿아서 나는 소리입니다. 한국어의 지 발음처럼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치, 예, 한국어의 치 발음과 동일합니다. 시, 예, 한국어의 시 발음처럼 해주시면 돼요. 예, 도와주는 음모는 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치시 다시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지, 치, 시, 예, 여섯 번째 단락으로 갈게요. 즈, 하면요, 좀 어색하시죠? 특히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거든요. 얘는요, 혀에다가 사탕을 올려놨다라고 생각하듯이요. 그 느낌으로 여러분 발음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 혀를 안으로 고정시킵니다, 일단. 저희가 건설 운모를 할 때 얼 발음을 했죠? 기본적으로는 얼 발음을 한 상태에서 첫 번째 발음을 하시려면요. 즈 발음이 나거든요. 지읒 발음이 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도와주는 음모가 이가 붙어 있지만 얘는 진정한 이가 아니에요. 음가는 의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얼한 발음 상태에서 즈를 내신다고 생각하시는데 한국어의 즈 아니고요. 혀를 안으로 고정시키고 천장에 닿지 않도록 하십니다. 즈. 두 번째 치,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 발음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치읓 발음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가는 으라고 해서 도와주는 모음이 으입니다. 그래서 칠 발음이 납니다. 세 번째, 실 발음은요. 역시 얼 발음한 상태에서 한국어, 우리말의 시읒 발음이 나고요. 도와주는 음가는 으입니다. 그래서 실 발음, 한국어의 슬 비교하십시오. 절대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 를 발음 역시 얼한 발음 상태에서 한국어의 리을 발음을 내주시고요. 도와주는 음가는 역시 으입니다. 그래서 를 발음, 한국어의 를 절대 아닙니다. 비교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즈, 치, 시, 네, 성모 마지막 부분 볼게요. 즈, 네, 여기 있는 단락의 발음도 역시요. 음가가 이로 돼 있잖아요. 옆에 도와주는 음모가. 근데 그 음모도 역시 건설음을 발음할 때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음가는 이가 아니라 으로 발음을 해주시는데요. 얘네 세 개의 발음은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났냐면 혀끝이요. 두 이빨 치아 사이를 여러분 세게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예요. 결국은 치아와 혀가 부딪혀야지만 난다는 소리입니다. 부딪혀서 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발음을 해주시려면요. 한국어에 여러분들 우리 혀를 찬다라고 그러죠? 쯔쯔쯔. 그 발음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쯔 혀로 치아를 세게 차주세요. 쯔. 두 번째 츠, 네, 츠
역시 위치는 동일하고요. 한국어의 치읍 발음을 내주시고 음가는 으로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쓰, 예, 약이 쓰다 이렇게 발음하죠. 한국어의 쓰 발음과 동일합니다. 근데 혀 끝이 치아에 꼭 붙어야 돼요. 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쯔, 츠, 스, 네, 성모 자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뽀, 포, 모, 포, 뜨, 트, 느, 르, 끄, 크, 흐, 지, 치, 시, 즈, 치, 시, 르, 즈, 츠, 스. 예, 이번에는요, 저희가 결합음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어에 결합음모라는 게 있는데요. 결합음모는요, 모든 음모가 결합되어 있다고 해서 결합음모가 될 수 없고요. 우리 단음모 가운데 아, 오, 으어를 제외한 나머지가 뭐가 있었죠? 이, 우, 위가 있었죠? 얘는 이, 우, 위와 결합된 모음을 가리켜서 결합음모라고 해요. 각각의 이름이 이 결합모음, 우 결합모음, 위 결합모음, 예, 결합된 모음의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 이름을 따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와 결합된 결합모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야, 예, 야, 요, 옌, 인, 양, 잉, 용, 예,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야, 네, 이와 아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야 하는데요. 이는 조금 짧게, 뒤에는 아는 조금 길게 이야라고 발음하고 첫 번째부터 야라고 발음해 주시면 안 돼요. 두 음을 다 내주셔야 돼요. 이야, 이부터 시작하는 발음이니까요. 이야. 두 번째, 예, 예, 이와 애가 만났습니다. 얘는 애라고 발음해 줘야 된다고 여러분 앞에서 배웠죠? 성모하고 결합될 때는 으 발음이 나고 음모와 결합될 때는 애 발음이 납니다. 이에 다음 야오, 예, 한국의 이야오처럼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세 음이 다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예, 이요 해야죠. 이오 하지 않습니다. 이요. 옌, 이와 안이 만났는데요. 이 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n이라고 합니다. 인, 예, 이와 언이 만날 때의 형태거든요. 의어가 빠지고요. 인이라고 발음합니다. 양, 예, 이 앙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양이라고 발음해 주십니다. 잉, 예, 이와 엉이 만났는데요. 엉에서 의어 발음 빠지고요. 그다음 잉이라고 발음해 주셔야 돼요. 용, 예, 이와 옹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용 발음을 해주십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야, 예, 야오, 요, 옌, 인, 양, 잉, 용, 예, 여기서 주의할 점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이로 시작하는 음모 앞에 성모가 없을 때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할 때 아자의 여러분 형태를 한번 보세요. 앞에 자음이 오지 않았지만 이응을 만들어서 여러분 한 단어 음절을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역시 결합음모도 한 음절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표시를 해주시냐면 이 결합모음의 앞에 성모가 없다라고 하는 표시는 이를 y로 바꿔 표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가 y로 되어 있는 형태를 보시면 아 얘는 이 결합모음이 성모 없이 결합됐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단 하나 이나 인이나 잉은 앞에 y를 여러분들 이를 y로 바꿔주지 않고 첨가하는 형태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와 안이 만날 때 이 안이라고 하지 않고 이 n이라고 한다는 발음상의 주의점. 또 하나는요, 이하고 어우가 만났을 때 이어우라고 하는 발음이요. 앞에 자음이 와서 여러분은 성모가 와서
결합을 할 때에는요, 표기상에는 오가 빠지고 표기가 돼야 돼요. 성모랑 결합 시. 근데 발음은 또 오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표기상의 문제와 발음상의 문제는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두 개, 여러분들 발음상, 표기상의 문제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저희가 회화편에서 한번 다시 강조를 해드릴게요. 이제 우 결합 음모 살펴보겠습니다. 와, 워, 와이, 웨이, 완, 원, 왕, 웡, 예,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와, 예, 우와 아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와 하는데요. 한국어로 와 발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우와 와를 다 발음해 주셔야 돼요. 우와. 두 번째, 워, 예, 우와 어가 만났으니까 우어. 세 번째, 와이, 우와 아이가 만났죠. 우와 우보다는 아이가 발음이 조금 더 길게요. 웨이, 우와 에이가 만났습니다. 우에이. 완, 우와 안이 만났죠. 우안이라고 발음합니다. 원, 우와 언 발음이죠. 우원. 왕, 예, 우와 앙 발음이 만나서 우왕. 웡, 예, 우와 엉이 만났습니다. 우엉 발음이 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와, 워, 와이, 웨이, 완, 원, 왕, 웡, 예, 여기서 주의할 점 한번 살펴볼게요. 우 결합 모음도요, 성모 없이 음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표시해주는 방법이요, 우를 W로 바꿔서 표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어병음 자음모 가운데 첫 번째 W로 시작하는 발음이 있다. 그러면 아, 얘는 우 결합 모음에서 왔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단 하나, 우 자체도요, 여러분들 하나의 음절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성모 없이 그냥 우가 왔을 때도 앞에 W를 그냥 바꿔서 표기하는 게 아니라요. W를 첨가하는 형태로 옵니다. 그 다음 우웨이 하고요. 우원 발음은요. 성모가 왔을 때 앞에 성모와 결합할 때는요. 애가 빠지고 표기가 되는데요. 표기는 빠지되 발음은 해준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우엉이라고 하는 발음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우엉이라고 하는 발음은요. 그 자체로 성모와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엉이라고 하는 발음은 성모와 결합 시 항상 옹이라고 하는 발음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요. 꼭 우결합 모음 잘 정리해 두세요. 마지막 여러분들 우리 위결합 모음 볼게요. 예, 연, 윈, 예, 첫 번째 발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예, 네, 위와 애가 만났습니다. 첫 번째 발음이 위 하는 발음은 어떻게 해요? 입을 오므리고 붕어 입처럼 만들어야죠. 위, 애 발음입니다. 두 번째, 연, 예, 위, 안이 아니라 위, 앤이라고 하는 건요. 이와 안이 만났을 때 이 안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앤이라고 했던 점과 동일합니다. 마지막, 윈, 예, 위와 언이 만났죠. 그래서 윈 발음이 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연, 윈, 네, 여기서 주의할 점 한번 살펴볼게요. 위도 역시요, 여러분들 자음 없이, 성모 없이 한 음절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표시해주는 방법이요. 위, 땡땡이가 두 개 있죠. 그래서 얘를 바꿔주는 표시가 두 개로 변하는데요. y, u로 바꿔서 표기합니다. 위 자체도 한 음절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얘 역시 y, u가 눈에 띄었다. 그러면 아, 위 발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가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 중에 하나가 위와 안이 만날 때 위, n이라고 발음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위라고 하는 발음이 결합할 수 있는 성모가 몇 개 없어요. 5개인데 가장 많이 어울리는 게 지치시입니다. 성모 가운데. 지치시가 5개 중에서 제일 많이 빈도수가 높아요. 제일 많이 결합을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매번 올 때마다 점 땡땡이를 찍어주니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지치시 다음에 위가 왔을 때 무조건 점 2개를 빼고 표기해줍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발음 한어병음상에 표기할 때 너무나 중요하고 발음상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결합 음모였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발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론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성조와 관련된. 중국어에서 성조가 여러분 사성에 경성이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한 음절 한 음절 한 음절씩 여러분들이 그냥 발음해 주실 때는 그 성조가 잘 티가 나거든요. 근데 음절을 이루어서 성조가 각기 다른 성조가 올 때는 성조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조를 변화시켜서 발음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성조 변화라고 하는데 중국의 성조 변화가 몇 개 존재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3성이 여러 성조하고 만났을 때 제3성을 그대로 발음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제3성의 성조 변화라고 하고요. 제4성도요. 제4성이 만날 때 제4성 앞에 있는 제4성을 제대로 발음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걸 제4성의 변화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자의 한일 있잖아요. 한일의 발음이 또 변화무쌍하거든요. 뒤에 오는 성조에 따라서 한일의 성조가 또 변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걸 한일의 성조 변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안일부자도 여러분들 뒤에 제4성이 오게 될 때 안일부자의 발음이 또 변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안일부자의 성조 변화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3성의 성조 변화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3성이 원래는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음대로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경우냐? 제3성 뒤에 제1성, 제2성, 제4성, 경성이 왔을 경우에는요. 떨어지고 올라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기만 하고 올라가지 않는 뒤에 오는 성조의 발음을 해주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삼성이라고 합니다. 삼성 가운데 반만 해주니까요. 반삼성으로 해준다. 두 번째, 제3성이 제3성을 만났어요. 그러면 앞에 제3성을 또 해주다가 또 해주면 산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럼 너무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버거워요. 그래서 앞에 제3성을 제2성화 시켜주는 이런 법칙이 있거든요. 이렇게 제3성은요. 두 가지 형태로 반삼성 아니면 제2성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일부자는 안일부자 먼저 설명할게요. 안일부자는요. 여러분들 본래는 제4성이거든요. 근데 제4성인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제1성, 제2성, 제3성을 만나면 제4성으로 해주시면 돼요. 단 하나 제4성이 오게 되면 제2성으로 변화시켜서 산 모양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발음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일의 성조 변화 볼게요. 한일의 성조 변화는 한일은 원래가 제1성의 성조를 고유 성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고유 성조로 해주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요. 뒤에 제1성, 제2성, 제3성이 왔을 때 제4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성이 왔을 때 안일부자처럼요. 제2성화 시켜서 발음하거든요. 산 모양을 그리듯이 이거 역시 여러분들 한일의 성조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데 발음은 여러분들이 입에 익히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성의 성조 변화가 있습니다. 제4성은요. 여러분들 원래 솔에서 도로 떨어지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뚝 떨어져야 되는데 제4성 뒤에 또 제4성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4성을 두 개 다 연달아 발음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4성을 반쪽까지만 내려주고 뒤에 제4성을 완전하게 내려주거든요. 이런 앞에 반만 떨어지는 사성을 반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사성으로 해주는 성조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조 변화 여러분들 저희가 발음 클리닉 가서 좀 더 연습하기로 하고요. 발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외국어 발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눈으로 알고 머리로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발음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발음은 여러분들이 계속 입에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발음 클리닉 가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어에 여러분 중국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늘 생활 속에서 성조화를 하십시오. 노래방에 가서 여러분들이 노래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듯이 즐겁게 생활 속에서 성조화 시켜서요. 여러분들 성조가 빨리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저희 기초회화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大家再见。